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를 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2차전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에 왜곡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코스피 쪽은 시가총액 1, 2가 반도체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과 함께 오늘 코스피는 0.44%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8% 거의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2% 가까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1250 종목이 상승했고 291 종목, 전체 종목수 대비 거의 4분의 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시가총액 1, 2위가 반도체 업종이라면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1, 2, 3위가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지수는 왜곡이 있었지만 2차전지를 제외하고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지수에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에 급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에 급락이 있었고 LNF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DX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에 급락이 있었어요.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7만원을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7만원을 회복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오랜만에 동반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자, 외국인이 3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과거와 비교해봐도 역대급 순매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희한하게도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2,900억, 오늘은 1,7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포스코홀딩스는 전날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에 정말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SK하이닉스. 외국인하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오늘 새벽에는 FMC가 있었어요. 예상을 했던 대로 금리 인상을 0.25%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코멘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에서 벗어났던 그런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했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범주를 벗어났던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나스닥은 어제는 별다른 변동 없이 전날과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500도 비슷했고요. 다우지수만 소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0.2%도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니니까 어제는 전체적으로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만 1.5% 급락이 나왔죠. 또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오늘 모처럼 0.7%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5일선과 60일선을 돌파하면서 또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0.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0.5%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과 함께 많은 종목들이 오늘까지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 시점을 하여금 어제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수급 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2차전지라는 테마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 이 두 개의 업종으로 거의 시장의 90%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오면서 분명히 그 대안을 찾았을 것이고요.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의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코스닥이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지만 원래였다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어야겠죠. 하지만 거의 8대2 비율로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차전지를 쏠렸던 자금들이 오늘은 분산되는 작용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중심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이닉스부터 보면 영업 손실은 컨센에 부합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것은 이 실적보다는 크게 세 가지를 집중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AI 반도체, 여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HBM3, 고대역폭 메모리의 판매가 크게 증가해서 1분기 대비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D램 가격이 계속 빠졌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D램의 전체 평균 판매 가격이 1분기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D램에 비해서 낸드 쪽은 그래도 재고 감소가 더뎠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D램에 비해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낸드 쪽은 감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나간 실적보다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었던 방금 전 말씀드렸죠.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요. 또 조금 전 말씀드렸던 수급 논리에 의해서 2차전지에서 많은 수급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 대안이 반도체였고 또 그 타이밍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이던스까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지금 8%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했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2차전지가 쉬어간다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쪽, 이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비교적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21선을 돌파했다면 지금 이 종목은 저항을 받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 업종으로 바통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일단 반도체 쪽의 적자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망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크게 선방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HBM3,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그 부분의 크기라든지 또 사업부별 집중도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2차전지가 당분간 쉬어간다면 그 수급이 반도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저도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G 플립이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면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엄 폰이라고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얼마나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차전지가 어제 급락의 신호를 보여주었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3%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5% 급락이 나오고 있죠. 물론 장중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분봉으로 보더라도 경상은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다는 것은 매도 강도가 정말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섣불리 내가 저점이라고 매수한다고 해도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바닥 따지가 나올 때까지 절대적으로 관망하자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당분간은 급락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장기 이평선을 모두 이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역사상 고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도 한번 크게 빠졌다가 또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5종목들 네이버 카카오하고 시젠, 신풍제약, 또 HMM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241선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급락이 나왔다가 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각하는 고점 부근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여기가 역사상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는 또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매수하기 전에 어디서 손절할 것인지 그건 필히 세우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게 없다면 정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그 이상도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틀 동안의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2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34%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업종들이 끝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어제처럼 너무 과열된 구간을 피해보고 과거의 흐름들 있죠. 이 종목은 11선하고 21선 이 사이에서 반등이 났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나만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세워보고 매수 계획을 가져본다든지 그런 전략은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 빠져나간 수급들이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또 제약바이오 주로 이런 업종들로 옮겨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더운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에는 보다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